자,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14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4번 등기 추정용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먼저 1번 지문은 저당권 등기가 있다라고 돼 있죠. 일단 저당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주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저당권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피담보 채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되었던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진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예,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예. 아까 시작할 때 이거 틀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2번은 맞아요, 맞는 말. 지금 여기서 증명됐다는 게 반대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죠? 반대 입증이 되었으니까 적법 추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원래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입증이 들어오면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을 찍으셨던 분들 있죠? 예, 정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답 아니에요. 2번 찍으셨던 분들. 예. 예, 제가 어제 잠을 2시간밖에 못 자서 죄송합니다. 자, 3번입니다.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금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위조가 된 거예요. 위조가 된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사서 매수했고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자, 을이 등기를 경료했는데 이 상황에서 병이 서류를 위조해갖고 불법으로 을의 등기를 말소시켰어요. 등기를 말소시켰다. 자,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지만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 존속 요건인 것은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부적법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했었던 소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거죠. 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물권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거죠.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습니다. 자, 미등기 상태 건물입니다. 자, 이를테면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거죠. 자, 건물을 신축했던 사람은 갑이에요, 갑. 자, 그리고 미등기 상태에서 을이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거죠. 매수인.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은 원칙상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을한테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갑의 명의로 등기하여 하지 말고 그냥 최초 등기부 개설할 때부터 매수인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자 이 말이에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 되는 거죠.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5번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추정력 원용할 수 없다. 아니요, 있죠.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전 소유자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수정할 필요 없이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5번이 정답이에요. 예, 5번 정답입니다. 문제 오류 없었어요. 아침에 제 머리가 오류였습니다. 문제도 오류가 없었다. 정답은 5번. 자, 내려갑니다. 15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쟁점은 세 가지죠. 과실 취득, 목적물 멸실 훼손 책임, 비용 상환 청구. 기억.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있죠.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과실은 점유자 겁니다. 따라서 과실을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자, 니은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비용 청구 물론 할 수 있는데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이 통상의 필요비 요거는 청구한다, 못한다? 이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과실하고 통상 필요비하고 퉁치죠? 청구 못하죠. 퉁칠 수 있으니까 통상 필요비잖아요. 퉁칠 수 있으니까. 자, 디귿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자주든 타주든 따질 필요 없죠. 목적물 멸실 훼손이 되면은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질 때는 선의 그리고 자주까지 필요한 거죠. 근데 일단 시작부터 악의로 시작됐기 때문에 자주 타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다 전부 다 배상이죠. 리을입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다. 자, 이 말인즉슨 권리관계, 계약관계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관계가 있었으니까 계약관계 속에서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 법리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약 관계가 없어야 계약 관계가 없어야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이 관련된 법리가 요게 적용돼요. 계약관계가 없어야 적용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계약관계가 있으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 법리 요거 적용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임대차라는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임차인은 임차인으로 비용 청구해야 돼요? 점유자로 비용 청구해야 돼요? 임차인으로 비용 청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은 틀린 거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16번 문제. 취득시효입니다. 자, 틀린 건데요. 자기 물건도 취득시효가 될 수 있나요? 내가 내 것 취득시효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익이 있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승소하기 위해서 자기 것도 취득시효 할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하는 거죠. 나중에 등기를 할 때 일부만 점유했다면 그 점유한 거기만 분필 절차 거쳐서 등기하면 되죠.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에 대해서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죠. 맞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 인정이 되죠. 3번 국유재산은 취득시효가 될 수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반재산,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는 걸 역산이라 그래요. 역산과 정산이 있을 때 역산이 원칙이다, 정산이 원칙이다. 정산이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라고 말하면은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면 안 돼요. 정산하셔야 됩니다. 4번 정답. 5번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로 그쳐 소급한다. 소급해서 소유자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려갑니다. 17번 공유관계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한 개일 때 권리도 한 개라는 거죠.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여러 개인 겁니까? 소유권 여러 개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여러 개예요? 지분이 여러 개죠. 한 필지의 땅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과 을의 소유권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갑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 합치면 요거 합치면은 얼마가 돼요? 1. 합치면 1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가 한 개인 거다, 두 개인 거다. 한 개인 거죠, 한 개. 그러니까 일물일권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아요. 2번 공유자는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분 처분 자유고, 그리고 사용하고 수익할 때는 지분의 비율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공유자 수의 과반수가 아니죠. 뭔 과반수죠? 지분의 과반수예요. 뭔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쏘갔죠? 이게 오늘 첫 번째 함정이에요. 이때까지 함정 없었어요. 하나도. 이게 함정이 이게. 이거는 틀리면 좀 안타깝죠. 그죠? 저는 기분 좋고. 쏘겠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쉬웠잖아요. 문제 쉬웠죠 오늘? 어려웠어요? 오늘은 쉬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려워집니다. 예? 오늘 쉬웠다고 문제가. 첫째 주는 원래 쉽게 해요. 쉽게.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 3번은 틀렸어요.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과 맞죠, 지분. 자, 4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예,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내로 할 수 있어, 5년 내로. 그리고 그거 갱신도 됩니다. 갱신할 때도 5년 내로. 5번,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맞나요? 그렇죠. 상속인이 없으니까 귀속하죠. 정답은 3번. 내려가요. 18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자, 가령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을 거예요. 을 거. 자, 을이란 사람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갖고 있어요. 지금 갑이, 을이. 근데 토지는 갑토지예요.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을은 남의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사용권이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토지를 객체로 해가지고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객체로 해가지고는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물론 현실에서는 건물 넘기면서 지상권도 같이 넘기겠지만 어쨌든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을이 지상권은 내가 유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너한테 넘길게. 이거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고 지상권만 넘길게. 이거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분리 처분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상 건물 을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히 다른 말이 없었다면은 뭐도 넘기는 걸로 지상권도 같이 넘기는 걸로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도 지상건물 매매계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포함이 돼 있다. 포함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건물의 소유권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한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지상권도 따라와요. 지상권 등기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죠. 따라오는 거 아니죠. 따로 해요. 따로 이 병한테도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병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로 다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2번입니다.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상 건물 매매 계약 속에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요 말이죠. 자, 근데 3번이에요. 이의 경우에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도 양수인이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지상권 같이 취득한다. 그건 아니죠.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3번 정답. 4번입니다.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목적입니다. 그러면 최단기 30년이죠. 5번입니다.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네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갱신 청구 할 수 있죠. 이거 거절당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 청구하죠. 정답 3번 19번 문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처분 당시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달라졌을 때 건물주가 취득하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하고 건물이 처분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이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될 당시가 매매 당시를 말하는 거죠. 매매를 할 그때 그 시점에 일단 동일인이었다. 근데 매매로 달라진 거죠. 2번입니다. 환지. 이거 관습상 법정지상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돼요? 그냥 외운 거죠. 그냥 외운 거죠? 안 되잖아. 또 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매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환매. 지난 시간 기억 안 나세요? 알겠어요. 자, 환지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매도 안 됩니다. 환지와 매도 안 돼요.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특약으로 배제가 됩니까? 만약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면 그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돼야 안 돼요? 지상 건물 뭐 하기로 하면? 철거하기로. 예,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둘 다 갑거였어요. 둘 다 소유자 갑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이 토지만을한테 팝니다. 토지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토지를 팔면서 여기다가 특약을 넣었어요. 특약. 지상 건물은 뭐 하기로 한다? 철거하기로 한다. 지상 건물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을 때 이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 집어넣고 갑이 을한테 땅 팔고 넘기면 갑은 특약한 대로 건물 철거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366조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었어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4번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굳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특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상권 포기하는 거죠. 이러면 또 성립 안 합니다. 5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증여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되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거죠. 자, 만약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 이까지만 특약했다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근데 지상 건물을 철거하되,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죠, 그죠? 자, 지상 건물 철거하되 다시 뭐 하기로? 다시 신축하기로. 나 다시 건물 짓는다잉. 신축하기로.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는 배제 특약이 아닌 거죠. 그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그죠? 성립이 돼 버리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내려갑니다. 20번 문제. 갑 토지 전부에 을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돼 있어요. 여기서 요역지를 찾으세요. 뭐가 요역지예요? 을 토지. 뭔 표현 때문에? 위하여. 위하여라는 표현은 편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을 토지가 편익 받는 땅, 요역지가 되는 거죠. 갑 땅이 승역지예요. 1번입니다. 을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이 됩니까?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게 뭐죠? 사람의 편익. 사람의 편익을 위한 걸 인여권이라 그래요. 인여권이라 그래요.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사람의 편익. 저 인이 사람인자, 사람인자. 그죠? 사람인자. 근데 지역권은 이 지는 땅지자죠. 그죠? 땅지자. 이거는 사람의 편익, 토지의 편익. 이건 토지 편익.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거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지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 틀린 거죠. 1번 정답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을 토지 일부만을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을 토지는 요역지였죠. 요역지는 한필 전부여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을 토지 소유자는 요역지하고 분리해가지고 지역권을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을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처분 행위죠. 지역권을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처분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종이죠, 종. 그러면 주에 해당되는 게 뭐죠? 주에 해당되는 거? 요역지, 그쵸? 요역지가 주에 해당돼요. 요역지가 주. 그리고 요역지를 따라다니는 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 딱 붙어갖고 요역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을 따로 이전시키지 않더라도 요역지 땅을, 요역지를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시키면 그 요역지에 붙어 있었던 뭐도 함께 따라간다. 지역권도 같이 함께 이전되는 겁니다. 이때 지역권이 함께 이전될 때 지역권 등기, 이전 등기 따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요역지 땅 팔면 지역권 같이 넘어가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부종성. 이런 걸 부종성이라 그랬다. 부종성. 그러니까 종에 해당되는 지역권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양도하는 거. 그거는 돼, 안 돼? 안 되지. 분리 양도는 안 돼요. 4번 내려갑니다. 을토지에 지역 지상권이 설정됐습니다. 지상권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지역권은 꼭 소유자만 행사하는 거 아니죠. 소유자도 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같은 요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은 지역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을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네요. 근데 그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경매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을토지, 요역지가 경매로 매각됐을 때 그 요역지 땅에 붙어 있었던 지역권도 같이 뭐가 된다?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락인이 지역권도 같이 다 취득을 한다는 거죠. 종된 권리로서.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전세권.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 수수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출했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전세권자가 유익비 청구는 할 수 있죠. 근데 필요비는 돼야 안 돼요? 필요비는 안 되지. 필요비는 청구 못 해. 왜냐하면 전세 파트에서 목적물 유지, 수선, 관리 할 의무가 전세권자한테 있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다. 전세권자한테 있죠. 전세권자에게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스스로 목적물 현상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자는 안타깝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비교했을 때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유지수선 관리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임차인은. 전세권자 못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둘째 줄에 필요비가 들어가 있어서 틀린 지문이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건물 전세 1년 미만으로 하면 자동 1년 맞나요? 최단기 1년이죠. 최단기 1년. 그럼 최장기는 몇 년이죠? 10년이죠. 최장 10년.
4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을 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죠. 등기 안 해도 돼요. 5번입니다. 일부 전세권 설정입니다. 방 한 칸 전세 들어간 거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그 일부에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목적물 일부를 전세 들어갔을 때는 이 경우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기한, 임의경매 신청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경매가 되었을 때 일부만 전세 들어가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때 어차피 우선 변제 받는 거는 순서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가 가능하죠. 근데 전부 임의경매 신청은 안 됩니다. 자, 따라서 5번은 맞는 말이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담보물건이네요. 22번 문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바르게 짝지어진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그리고 나서 점유를 취득을 한 거죠. 채권 발생이 빨라야 돼요? 점유가 빨라야 돼요? 상관없어요. 채권이 먼저 생기든 점유를 먼저 하든 뭘 먼저 하든 관계없이 유치권 성립돼야 안 돼요? 돼요. 기획은 유치권 행사 돼야 안 돼요? 돼요. 뭐를 먼저 하든. 니은입니다.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다 그러죠. 자, 근데 직접 점유를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죠. 이러면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되죠. 만약에 지문에서요. 채무자가 채무자 측에서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그 경우는 이제 고민하지 말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정리하시면 돼요. 네, 현재 지문은 직접 점유를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 얼마든지 문제없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죠. 채무자 직접 점유라는 요 표현. 채무자와 직접 점유가 딱 결합이 되는 순간 유치권은 안 되는 것이다. 디귿입니다. 전세권자가 필요비 지출했어요. 전세권자는 아까도 봤지만 필요비 청구를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럼 필요비 받겠다고 유치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리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해지가 됐는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임대차가 해지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적법 점유하고 있다, 무단 점유하고 있다. 무단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시켰더라도 유치권 행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음은 엄청 유명한 표현이죠, 이거.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했다. 기간 유예시켜버린 거죠. 유치권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 되는 거는 기역하고 니은입니다. 정답은 1번. 자, 내려갑니다. 2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그렇죠? 경매할 수 있죠. 2번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했어요. 그럼 여기서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죠. 유치권 성립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건물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을이 수리해서 건물 수리. 공사. 수리비, 공사비 받아야죠. 근데 갑이 수리비, 공사비 안 주죠. 그럼 을은 수리비, 공사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특약을 했던 거예요. 도급 계약하면서 야,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늦게 주더라도, 내가 돈이 좀 늦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이 들어갔어요.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 들어갔으니까 을은 수리비, 공사비 못 받더라도 유치권 행사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유효지 이게. 막상 돈 못 받으면은 어때요, 느낌이? 돈 못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순순히 건물을 인도시켜, 인도 안 시켜? 인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약대로라면 인도시켜 줘야 되겠죠? 유치권 행사는 안 되겠죠? 인도 안 시키는 거죠. 인도를 안 시켜. 그죠? 버텨야지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이 새로운 건물주가 되었을 때 양수인 쪽에서, 즉 제3자 쪽에서, 야, 당신 유치권 행사 안 하기로 했다며 라고 하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이거 유효한 거야. 너 빨리 나가. 특약이 유효라고 제3자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제3자는 지금 을을 내보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병의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유효라고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은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린 겁니다. 2번 정답. 3번입니다. 변제기 도래. 그렇죠. 당연히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요. 자, 4번입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 이거 결련성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죠. 결련성 부정되는 거 1번 보증금, 2번 권리금, 3번 매수 청구권, 4번 신탁에서의 명의 신탁에서의 땅 사라고 대준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렇죠? 예. 자, 결련성 부정되는 거. 네?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련성 부정. 자,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결련성 부정. 그리고 지금 지문에서 나오는 또 어떤 것도 권리금도 결련성 부정. 결련성 부정. 자, 그리고 뭐 지상물이 됐든 부소물이 됐든 매수 청구권. 이 매수 청구권은 행사를 하면 매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건축 자재대금 채권. 이것들은 싹 다 물건으로부터 생긴 거다, 매매로부터 생긴 거다? 매매로부터 생긴 거죠.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두 개는.
매매대금, 채권. 그리고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 쪽에서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 사라고 대줬던 돈이 있었죠. 그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수탁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신탁자가 부동산을 유치할 수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자금이죠, 자금. 제공했던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가 되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요것들이 큰 틀에서의 결연성이 부정되는 것들입니다. 유치권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저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내려갑니다.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죠. 이거 유치권자 권리죠? 보존을 위한 사용.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해서 얻은 이득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유치물이 주택일 때. 주택에서 뭐 하는 거? 거주하는 거. 주택에서 뭐 하는 거? 거주하는 거. 그게 보존 사용이잖아, 보존 사용. 사용료 내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요. 자, 오른쪽 문제 갑니다. 일괄 경매권입니다. 틀린 것은.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은 일단 큰 틀에서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가 각 소유 토지일 때 일단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는 저당권이 설정될 그때 그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 건물 없었어? 건물 없었죠. 나대지 상태였다.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에 을이 경매를 신청할 때 자, 을 쪽에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때 그때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여야죠. 동일 소유자이면은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이 저당은 어디까지나 토지 저당이죠? 그러면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건물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1번. 지상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쪽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된다. 그죠? 자, 2번입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취득한 자가 신축한 건물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누구죠? 설정자로부터 뭐를 취득한 자? 용익권. 뭐 이를테면 지상권 취득을 한 자가 그 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은 병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죠. 이러면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자, 그런데 3번입니다. 이의 경우에 만일 저당권 설정자가 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자, 건물을 팔았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어? 갑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 된 거죠. 이러면 일괄 경매 신청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4번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뭐가 틀렸죠? 건물이 틀렸죠.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4번 정답. 5번입니다.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토지만 경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4번 정답이요. 내려갑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갑은을에게 100만 원에 매도할 의사를 담은 편지를 8월 1일자로 발송했습니다.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다. 편지 쓰고 있어요, 지금. 8월 5일자에 도착됐습니다. 한편 을은 갑의 자전거를 평소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갑의 발송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또 8월 3일자로 보냈습니다. 이까지 딱 읽었을 때 이거 뭐가 떠오르세요? 교차청약. 이거 지금 교차청약이에요. 갑이 을한테 청약했죠? 그리고 을이 갑한테 또 청약한 거지. 맞나요? 교차청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하죠. 지금 당사자 의사가 일치됩니까? 일치되죠. 목적물 자전거, 대금 100만 원 일치하고 있는 거죠. 교차청약. 교차청약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양청약이 다 뭐가 됐을 때? 도달했을 때죠. 따라서 갑이 했던 늦은 청약이 결국 도달된 것이 8월 7일자였기 때문에 계약은 며칠자로 성립한다? 8월 7일자예요. 여기서 격승발을 떠올리셨던 분들은 틀리셨겠네요. 그죠? 교차청약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어, 4번. 자, 26번 설명할 거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